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최 과장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5만 원권 지폐 1000장이 쌓여 있었습니다. 정확히 5천만 원이었습니다. 그 앞에 남색 미화원 유니폼을 입은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이 돈은 깨끗한 돈입니다. 여성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과연 이 돈의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오전 10시였습니다. 대학교 본관 3층 행정팀 사무실에 한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남색 유니폼 상의에 짙은 회색 바지, 그리고 낡은 운동화를 신은 50대 중반의 여성이었습니다. 박순영, 55살. 이 대학 기숙사 미화원으로 일한 지 10년째였습니다. 행정팀 최 과장은 서류를 정리하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순영 씨는 카운터 앞에 섰습니다. 손에는 묵직한 검은색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최 과장이 물었습니다. 학비 납부하러 왔습니다. 순영 씨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학번이나 성함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 아들입니다. 이민준 올해 대학원 졸업했습니다. 미국 유학 가는데 등록금을 내야 한다고 해서요. 최 과장은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이민준, 이 대학 경영학과 출신, 올해 3월 졸업, 미국 명문 경영대학원 입학 확정, 학비 납부 대상자가 맞았습니다. 금액은 5천만 원입니다. 어떻게 납부하시겠습니까? 현금으로 하겠습니다. 순영 씨는 비닐봉지를 카운터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최 과장의 손이 멈췄습니다. 죄송하지만 현금 말씀이십니까? 네, 현금입니다. 순영 씨는 비닐봉지를 풀었습니다. 5만 원권 지폐 뭉치가 나왔습니다. 1000장, 정확히 5천만 원이었습니다. 사무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옆자리 직원들이 하나둘 고개를 돌렸습니다. 최 과장은 지폐 뭉치를 보다가 순영 씨의 유니폼을 다시 봤습니다. 남색 유니폼, 기숙사 미화원 표시가 선명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최 과장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팀장실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5분 후 팀장과 함께 나왔습니다. 박순영 씨 맞으시죠? 팀장이 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돈은 어디서 마련하신 겁니까? 순영 씨는 팀장을 똑바로 봤습니다. 제 돈입니다. 그걸 여쭙는 게 아니라 출처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이래서 모았습니다. 미화원 월급으로 5천만 원을요? 팀장의 목소리에 의심이 묻어났습니다. 순영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폐 뭉치를 가리켰습니다. 돈은 여기 있습니다. 세어보시면 됩니다. 최 과장은 불안했습니다. 미화원의 평균 월급은 200만 원 정도였습니다. 세금과 생활비를 제하면 5천만 원은 불가능한 숫자였습니다. 혹시 누군가에게 빌리신 건 아닙니까? 아닙니다. 로또나 보험금 같은 건요? 아닙니다. 순영 씨의 답변은 짧고 명확했습니다. 최 과장은 팀장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팀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 과장은 다시 물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정확한 출처를 밝혀주셔야 합니다. 이 정도 금액은 자금 세탁 방지법에 따라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순영 씨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제 돈이 부끄러운 돈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모으신 건지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받으시면 됩니다.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최 과장은 난처했습니다. 절차상 출처 불명의 거액 현금은 받을 수 없었습니다. 더구나
미화원이라는 직업과 5천만 원이라는 금액 사이의 괴리는 상식적으로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일단 돈은 여기 보관하겠습니다. 확인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팀장이 말했습니다. 순영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오늘 납부해야 합니다. 마감이 이틀 남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제 아들 학비입니다. 왜 못 받습니까? 순영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으로 감정이 드러났습니다. 최 과장은 안타까웠지만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이 돈이 정말 깨끗한 돈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 불법 자금이라면 학교가 연루될 수도 있었습니다. 어머님, 진정하십시오. 확인만 하면 됩니다. 뭘 확인합니까? 제 돈인데. 순영 씨는 비닐봉지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그럼 다른 데 가서 납부하겠습니다. 어머님, 어디를 가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금액은 금융기관에서도 확인 절차를 거칩니다. 팀장이 막아섰습니다. 순영 씨는 멈췄습니다. 비닐봉지를 꼭 쥐었습니다. 손등에 푸른 핏줄이 도드라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출처를 설명해 주십시오. 통장 내역이나 증빙서류가 있으면 더 좋습니다. 순영 씨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없습니다. 그럼 곤란합니다. 최 과장은 단호했습니다. 순영 씨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주십시오. 네, 이틀 안에 연락 주시면 됩니다. 순영 씨는 비닐봉지를 들고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최 과장은 팀장을 봤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단 지켜보자. 이틀 안에 연락이 없으면 경찰에 신고해야 할 것 같네. 최 과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후가 되자 소문이 퍼졌습니다. 기숙사 미화원이 5천만 원 현찰을 들고 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행정팀 직원들 사이에서 추측이 난무했습니다. 혹시 보이스피싱 당한 거 아닐까? 아니면 누군가 이용한 거겠지, 돈 세탁 같은. 미화원이 5천만 원을 어떻게 모아? 말이 안 돼. 최 과장도 의심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저녁 무렵 이재혁 교수가 행정팀을 찾아왔습니다. 경영학과 교수였습니다. 민준의 지도교수이기도 했습니다. 학비 문제로 연락받았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최 과장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재혁 교수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박순영 씨를 잘 압니다. 민준이 어머니죠. 성실한 분입니다. 하지만 교수님, 5천만 원은 상식적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그래도 의심부터 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저희도 절차를 따를 뿐입니다. 이 교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가 순영 씨를 만나보겠습니다. 교수님, 혹시 모르니 조심하십시오. 최 과장의 말에 이 교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날 밤 최 과장은 팀장에게 보고했습니다. 이틀 안에 연락이 없으면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게. 순영 씨는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최 과장은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경찰서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고하려고 합니다. 출처 불명의 거액 현금 관련입니다.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대학 커뮤니티에 글이 올라왔습니다. 속보 기숙사 미화원 5천만 원 현금 들고 나타나 경찰 조사. 댓글이 달렸습니다. 5천만 원을 어떻게 모았대? 미화원 월급으로? 말이 안 되지. 보이스피싱 당한 거 아냐? 아니면 검은 돈일 수도. 무서워, 우리 기숙사 청소하던 사람인데. 소문은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그리고 순영 씨는 그날 저녁 홀연히 사라졌습니다.
경찰이 도착한 건 신고 다음 날 오전이었습니다. 형사 1명과 순찰 경찰관 1명이 행정팀에 들어왔습니다. 최 과장은 사건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5천만 원 현찰, 미화원 신분, 출처 불명. 일단 본인을 만나봐야겠습니다. 형사가 말했습니다. 연락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최 과장은 순영 씨의 전화번호를 건넸습니다. 형사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참을 기다렸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기숙사 미화원이라고 하셨죠? 직접 찾아가 보겠습니다. 경찰은 기숙사로 향했습니다. 같은 시각 이재혁 교수도 순영 씨를 찾고 있었습니다. 교수는 기숙사 관리실에 들렀습니다. 박순영 씨 계십니까? 오늘 출근 안 하셨어요. 이틀째입니다. 관리실 직원이 답했습니다. 연락은 되나요? 전화를 안 받으세요. 걱정되긴 한데. 이 교수는 불안했습니다. 혹시 집 주소를 아십니까? 개인정보라서요. 죄송합니다. 이 교수는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준아, 어머니 연락되니? 아니요, 교수님 이틀째 전화를 안 받으세요. 무슨 일 있으신 건가요? 학비 문제로 좀 복잡해졌다. 어머니 집 주소 좀 알려줄 수 있니? 민준은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이 교수는 차를 몰았습니다. 순영 씨의 집은 대학에서 30분 거리의 낡은 연립주택이었습니다. 대문 앞에는 신문이 쌓여 있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반응이 없었습니다. 이 교수는 휴대폰을 꺼내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집안에서 진동음이 들렸습니다. 하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박순영 씨, 저 이재혁 교수입니다. 민준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문 좀 열어주시겠습니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참 후 문이 열렸습니다. 순영 씨가 나왔습니다. 얼굴이 수척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교수님, 괜찮으십니까? 연락이 안 돼서 걱정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좀 피곤해서요. 순영 씨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학비 문제 들으셨죠? 순영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돈은 제 돈입니다. 부끄러운 돈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 측에서는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합니다. 출처를 밝히시면 됩니다. 밝힐 수 없습니다. 왜입니까? 정당한 돈이라면 숨길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순영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 교수는 답답했습니다. 어머님, 경찰까지 개입했습니다. 이대로 두면 더 복잡해집니다. 순영 씨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경찰요? 네, 학교에서 신고했습니다. 순영 씨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잘못한 게 아닙니다. 다만 확인 절차일 뿐입니다. 민준이 학비는 어떻게 됩니까? 출처를 밝히시면 바로 처리됩니다. 순영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할 수 없습니다. 왜입니까? 순영 씨는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이 교수가 문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저를 믿으십시오. 민준이를 4년 동안 지도했습니다. 어머님이 나쁜 일을 하실 분이 아니란 걸 압니다. 순영 씨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교수님, 하지만 도와드리려면 알아야 합니다. 제발 말씀해 주십시오. 순영 씨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이 교수는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순영 씨의 태도가 단순한 고집이 아니었습니다. 숨기려는 게 아니라 들키고 싶지 않은 무언가가 있어 보였습니다. 이 교수는 떠올렸습니다. 순영 씨를 처음 만났던 날,
3년 전 봄이었습니다. 민준이 대학원 진학 상담을 받으러 왔을 때 순영 씨도 함께 왔었습니다. 그때 순영 씨의 손목에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다치셨습니까? 아닙니다. 일하다가 좀. 순영 씨는 손목을 감췄습니다. 당시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이상했습니다. 미화원 일로 손목을 다칠 정도라면 단순한 청소가 아니었을 겁니다. 이 교수는 차에 올랐습니다. 조사가 필요했습니다. 교수는 기숙사로 돌아갔습니다. 관리실 직원과 미화원 동료들을 만났습니다. 박순영 씨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무슨 일이신데요? 그냥 궁금해서요. 평소 어떤 분이신지. 한 미화원이 말했습니다. 성실하죠. 근데 좀 피곤해 보이긴 해요. 맨날. 피곤하다고요? 네. 아침에 오면 항상 기운이 없어요. 쉬는 시간에도 쭉 엎드려 있고. 다른 미화원이 거들었습니다. 한 번은 새벽에 봤어요. 학교 뒤편에서 리어카 끌고 가시더라고요. 리어카요? 네, 폐지 줍는 거 아닐까요? 근데 이상한 게 미화원이 시작하기 전인데도 벌써 땀범벅이었어요. 이 교수는 메모했습니다. 혹시 다른 일도 하셨나요? 글쎄요, 저녁에 학교에 안 계시는 거 보면 어디 가시는 것 같긴 한데. 이 교수는 더 물었습니다. 점심시간에 뭐 하십니까? 밥 안 드세요. 김밥 하나 들고 오셔서 밥만 먹고 버리세요. 아까워 죽겠어요. 정보가 모였습니다. 새벽 폐지 줍기, 오전 미화원 본어, 저녁 행방불명, 식사 거르기. 이 교수는 의문이 풀렸습니다. 순영 씨는 다른 일을 더하고 있었습니다. 극한의 노동이었습니다. 교수는 학교 근처 식당들을 돌았습니다. 세 번째 식당에서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박순영 씨요? 여기서 설거지 하세요. 저녁 6시부터 11시까지. 주인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요즘도 나오십니까? 이틀 전부터 안 나오셨어요. 연락도 안 되고 걱정되네요. 설거지를 얼마나 하셨습니까? 2년 넘었죠. 한 번도 빠진 적 없었는데. 힘들어 보이지 않으셨습니까? 힘들죠. 근데 꿋꿋하세요. 말도 없이 묵묵히 일하시더라고요. 한 번은 손에 밴드 10개 붙이고 오셨어요. 이 교수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미화원 일, 새벽 폐지 줍기, 저녁 설거지. 하루에 얼마나 일했을까? 15시간? 18시간? 그렇게 2년 넘게 5천만 원을 모으기 위해 교수는 차에 앉아 계산했습니다. 미화원 월급 200만 원, 폐지 하루 10,000원, 한 달 30만 원, 설거지 시급 9,000원, 하루 5시간이면 45,000원, 한 달 135만 원, 합계 365만 원. 세금과 최소 생활비를 빼면 한 달에 200만 원 저축 가능. 2년 반이면 6천만 원. 계산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믿기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2년 반 동안 하루 15시간 이상 일할 수 있을까? 이 교수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형사였습니다. 교수님, 박순영 씨 만나셨습니까? 예. 아까 집에서 뵀습니다. 저희도 방금 다녀왔습니다. 문을 안 열어주시더군요. 그러셨습니까? 교수님, 혹시 이상한 점 발견하셨습니까? 이 교수는 망설였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순영 씨가 극한의 노동을 하셨습니다. 아마 학비 마련을 위해서일 겁니다. 극한의 노동이요? 하루 15시간 이상, 2년 반 동안입니다. 형사는 침묵했습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저도 믿기 어렵습니다만 증언들이 일치합니다. 알겠습니다. 추가 조사하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이 교수는 다시 순영 씨의 집으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님, 저 이재혁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어머님이 얼마나 힘들게 일하셨는지. 안에서 소리가 없었습니다. 새벽 폐지, 오전 미화원, 저녁 설거지. 다 알아냈습니다. 왜 숨기셨습니까? 문이 열렸습니다. 순영 씨가 나왔습니다. 눈이 붉었습니다. 알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민준이가 알면 안 됩니다. 유학 포기할 겁니다. 순영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애는 착해요. 제가 이렇게까지 한 거 알면 절대 안 갑니다. 미국 안 갑니다. 하지만 그래서 숨긴 겁니다. 그냥 로또 당첨됐다고 친척한테 받았다고 거짓말이라도 하려고 했어요. 근데 학교에서 자꾸 물어보니까 순영 씨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교수님 부탁입니다. 민준이한테 말하지 마세요. 학비만 처리해 주세요. 제발. 이 교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 민준이 잘 될 겁니다. 교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얘가 똑똑하다고 미국 가면 성공한다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럼 됐습니다. 저는 그걸로 됩니다. 순영 씨는 문을 닫았습니다. 이 교수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저녁 형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교수님 말씀이 맞았습니다. 주변 조사 결과 박순영 씨는 극한 노동으로 돈을 모았습니다. 범죄 혐의는 없습니다. 그럼 학비 처리가 가능합니까? 법적으로는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요. 좀 이상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숨기려 하셨을까요? 이 교수는 답했습니다. 아들 때문입니다. 아들이 알면 유학을 포기할까봐. 아, 그런 거였습니까? 형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부모 마음이란 게 참. 전화가 끊겼습니다. 이 교수는 행정팀에 연락했습니다. 최 과장님, 경찰 조사 끝났습니다. 범죄 혐의 없습니다. 학비 처리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네. 박순영 씨가 어떻게 모으신 겁니까? 이 교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극한 노동입니다. 2년 반 동안. 네, 자세한 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처리 부탁드립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 교수는 창밖을 봤습니다. 순영 씨는 지금 어디서 무얼 하고 계실까? 아직 일을 하고 계실까? 교수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5천만 원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시간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시간. 2750시간. 114일. 2년 6개월.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 갈아 넣은 삶의 무게였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순영 씨는 여전히 연락이 없었습니다. 이재혁 교수는 불안했습니다. 학비는 처리됐지만 순영 씨의 상태가 걱정이었습니다. 그녀는 2년 반 동안 하루 15시간씩 일했습니다. 몸이 견딜 리 없었습니다. 교수는 다시 순영 씨의 집을 찾았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반응이 없었습니다. 옆집 문이 열렸습니다. 누구 찾으세요? 박순영 씨 계십니까? 모르겠어요. 며칠째 못 봤는데 혹시 집주인이세요? 아닙니다. 그럼 관리비 받으러 온 분? 아닙니다. 지인입니다. 옆집 사람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분 참 고생이 많으세요. 맨날 새벽에 나가시고 밤늦게 들어오시고 요즘은 아예 안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안 들어온다고요? 네, 신문도 계속 쌓여 있고 걱정되긴 한데. 이 교수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순영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전히 받지 않았습니다. 민준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준아, 어머니 연락됐니? 아니요, 교수님 계속 안 받으세요.
걱정돼서 미치겠어요. 학비는 처리됐다고 전했니? 문자 보냈는데 읽지도 않으셨어요. 이 교수는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혹시 어머니가 자주 가시는 곳 아니? 글쎄요, 집이랑 학교밖에 모르는데요. 알겠다. 내가 찾아볼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교수는 차를 몰았습니다. 학교로 갔습니다. 기숙사 미화원 동료를 만났습니다. 박순영 씨 못 보셨습니까? 못 봤어요. 연락도 안 되고요. 혹시 새벽에 폐지 주우러 가는 곳 아십니까? 미화원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학교 뒤편 폐기물 센터 쪽인 것 같던데요. 거기 폐지가 많이 나오거든요. 폐기물 센터요? 네, 차로 10분 거리요. 이 교수는 차에 올랐습니다. 폐기물 센터는 대학 뒤편 산업단지 끝에 있었습니다. 낡은 철제 건물과 컨테이너들이 즐비했습니다. 교수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센터 안을 둘러봤습니다. 폐지 더미가 쌓여 있었습니다. 리어카 몇 대가 벽에 기대어 있었습니다. 여기 누구 없습니까? 소리쳤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교수는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컨테이너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뒤편 그늘진 곳에서 무언가 보였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이 교수는 달려갔습니다. 순영 씨였습니다. 폐지 더미 옆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숨은 쉬고 있었지만 의식이 없었습니다. 어머님, 정신 차리십시오. 교수는 순영 씨를 흔들었습니다.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교수는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여기 쓰러진 사람이 있습니다. 빨리 와주십시오. 10분 후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순영 씨는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응급실이었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과로입니다. 극심한 탈수와 영양실조도 있습니다. 며칠 동안 제대로 못 드신 것 같습니다. 위험합니까? 지금은 안정됐습니다. 하지만 몸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장기간 무리하신 것 같습니다. 의사는 차트를 봤습니다. 손목과 무릎에 만성 염증이 있고 척추도 상당히 안 좋습니다. 얼마나 힘든 일을 하셨길래. 이 교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순영 씨는 입원실로 옮겨졌습니다. 교수는 민준에게 연락했습니다. 민준아, 병원에 와라. 어머니가 쓰러지셨다. 뭐라고요? 어디십니까? 1시간 후 민준이 달려왔습니다. 얼굴이 새하였습니다. 엄마, 민준은 침대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순영 씨는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왜 이러세요, 엄마? 민준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거칠었습니다. 굳은 살이 가득했습니다. 손톱은 갈라져 있었고 손가락 마디마디에 상처가 있었습니다. 민준은 울었습니다. 이 교수는 병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교수님, 환자분 소지품입니다. 작은 청가방을 건넸습니다. 교수는 가방을 열었습니다. 낡은 통장 한 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손바닥만 한 공책. 교수는 통장을 펼쳤습니다. 입금 내역이 빼곡했습니다.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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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원, 10,000원. 모두 소액이었습니다. 큰 금액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날짜를 봤습니다. 2023년 3월부터 시작됐습니다. 2025년 9월까지 2년 6개월 거의 매일 입금됐습니다. 교수는 공책을 펼쳤습니다. 손글씨였습니다. 순영 씨의 글씨. 첫 페이지였습니다.
민준이 미국 유학 자금 기록장. 교수는 숨을 멈췄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2023년 3월 1일. 새벽 폐지 1만 2천원. 미화원 6만 6천원 일당. 저녁 설거지 4만 5천원. 합계 12만 3천원. 저축 7만원. 3월 2일. 새벽 폐지 8천원. 미화원 6만 6천원. 저녁 설거지 4만 5천원. 합계 11만 9천원. 저축 6만 5천원. 매일 기록돼 있었습니다. 교수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6월 15일. 새벽 폐지 1만원. 미화원 6만 6천원. 저녁 설거지 4만 5천원. 손목 아픔. 밴드 3개. 합계 12만 1천원. 저축 6만 8천원. 9월 3일. 새벽 폐지 1만 5천원. 리어카 무거워서 넘어짐. 미화원 6만 6천원. 저녁 설거지 4만 5천원. 합계 12만 6천원. 저축 7만 2천원. 괄호 안에 메모가 있었습니다. 순영 씨의 상태였습니다. 교수는 페이지를 계속 넘겼습니다. 2024년 2월 20일. 새벽 폐지 1만 1천원. 미화원 6만 6천원. 저녁 설거지 4만 5천원. 무릎 너무 아픔. 파스 붙임. 합계 12만 2천원. 저축 7만원. 누적 3,250만원. 7월 8일. 새벽 폐지 9천원. 비와서 저금. 미화원 6만 6천원. 저녁 설거지 4만 5천원. 합계 12만원. 저축 6만 8천원. 누적 4,120만원. 누적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천천히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교수는 마지막 페이지를 폈습니다. 2025년 9월 28일. 새벽 폐지 1만 3천원. 미화원 6만 6천원. 저녁 설거지 4만 5천원. 마지막 날. 주인 아주머니께 감사 인사. 합계 12만 4천원. 저축 7만 1천원. 총 누적 5,012만원. 드디어 5천만원 모았다. 민준아, 엄마가 널 미국으로 보낸다. 마지막 줄이었습니다. 교수는 공책을 덮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5천만원. 그것은 로또가 아니었습니다. 보험금도 친척의 도움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시간이었습니다. 2,750시간의 새벽 노동, 2,750시간의 미화원 본업, 2,750시간의 저녁 설거지, 총 8,250시간, 하루 15시간, 550일,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 갈아 넣은 삶이었습니다. 교수는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민주는 여전히 어머니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네, 교수님. 이것 좀 봐라. 교수는 공책을 건넸습니다. 민주는 공책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를 봤습니다. 이게 뭡니까? 어머니가 쓰신 거다, 너를 위해서. 민주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기록들을 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민주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공책 위에. 죄송합니다. 엄마 죄송합니다. 민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교수는 민준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미안해하지 마라. 어머니는 이걸 행복으로 여기셨을 거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저 때문에. 바로 그래서다. 너 때문이니까 어머니는 할 수 있었던 거다. 민주는 공책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저녁, 순영 씨가 눈을 떴습니다. 민준아, 네, 엄마 제가 여기 있어요. 순영 씨는 민준의 얼굴을 봤습니다. 학비는 됐니? 네, 엄마 처리됐어요.
순영 씨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행이다. 엄마 왜 말 안 하셨어요? 왜? 민주는 울음을 참았습니다. 순영 씨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말하면 네가 안 갈 거잖아. 당연하죠. 이렇게까지 하시는 걸 알았으면 절대 안 갔어요. 그러니까 말 안 한 거지. 순영 씨는 웃었습니다. 약한 미소였지만 행복해 보였습니다. 너 꿈 있잖아. 미국 가서 경영학 배우고 싶다고. 엄마가 이루게 해줄게. 엄마, 괜찮아. 엄마는 행복했어. 너 생각하면서 일하는 게. 순영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2년 반이 안 길었어. 내 미래 생각하니까. 민주는 어머니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죄송해요. 엄마 그리고 감사합니다. 순영 씨는 다시 잠들었습니다. 이 교수는 복도로 나왔습니다. 공책을 다시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봤습니다. 민준아, 엄마가 널 미국으로 보낸다. 교수는 공책을 덮었습니다. 이것이 진실이었습니다. 5천만 원은 검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깨끗한 돈이었습니다. 어머니의 피와 땀과 시간으로 만들어진. 교수는 창밖을 봤습니다. 밤이었습니다. 저 밤하늘 어딘가에 순영 씨가 일했던 새벽들이 있었습니다. 825번의 새벽. 어머니는 그 새벽들을 견뎠습니다. 아들을 위해서.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이재혁 교수는 최 과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과장님, 병원에 좀 오실 수 있으십니까? 무슨 일이십니까? 박순영 씨 관련입니다. 꼭 보셔야 할 게 있습니다. 최 과장은 망설였습니다. 제가 가도 되겠습니까? 와야 합니다. 과장님이 알아야 할 진실입니다. 1시간 후, 최 과장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이 교수는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교수님, 이리 오십시오. 두 사람은 병실 밖 복도 벤치에 앉았습니다. 이 교수는 공책을 꺼냈습니다. 이것 좀 보십시오. 최 과장은 공책을 받았습니다. 첫 페이지를 폈습니다. 민준이 미국 유학 자금 기록장. 최 과장의 손이 멈췄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날짜별 기록들이 보였습니다. 새벽 폐지, 미화원 일당, 저녁 설거지, 매일 7만 원에서 8만 원씩 저축. 최 과장은 페이지를 계속 넘겼습니다. 괄호 안의 메모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손목 아픔, 밴드 3개, 리어카 무거워서 넘어짐, 무릎 너무 아픔, 파스 붙임, 오늘 밥 못 먹음, 설거지 중 어지러움. 최 과장은 숨이 막혔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도달했습니다. 총 누적 5,012만 원. 드디어 5천만 원 모았다. 민준아, 엄마가 널 미국으로 보낸다. 최 과장은 공책을 덮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2년 6개월입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이 교수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저희가 뭘 한 겁니까? 최 과장은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과장님이 잘못한 게 아닙니다. 절차를 따른 것뿐입니다. 아닙니다. 최 과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의심했습니다. 미화원이 5천만 원을 가질 리 없다고 분명 뭔가 문제가 있을 거라고. 최 과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절차 따른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정직하게 모았을 거란 걸. 과장님, 제가 본 건 유니폼이었습니다. 초라한 옷차림이었습니다. 그리고 5천만 원이라는 현찰. 최 과장은 공책을 내려다봤습니다. 그 대비가 이상했습니다. 상식 밖이었습니다. 그래서 의심했습니다. 인간적인 반응입니다. 아닙니다. 그건 편견이었습니다.
최 과장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가능성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그 돈을 모았을까가 아니라 분명 뭔가 잘못됐을 거라고 단정했습니다. 최 과장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이성적 판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선입견이었습니다. 미화원은 5천만 원을 가질 자격이 없다는. 과장님,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자책해야 합니다. 최 과장은 일어났습니다. 병실에 계십니까? 네, 하지만 사과해야 합니다. 최 과장은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순영 씨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민준이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최 과장은 들어갔습니다. 박순영 씨, 순영 씨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누구십니까? 행정팀 최 과장입니다. 순영 씨는 최 과장을 봤습니다. 최 과장은 허리를 굽혔습니다. 죄송합니다. 깊이 인사했습니다. 제가 어머님을 의심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순영 씨는 손을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직책상 그러실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최 과장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편견을 가지고 어머님을 봤습니다. 미화원이라는 직업으로만 판단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오만한 짓인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어머님의 돈은 세상에서 가장 깨끗한 돈이었습니다. 제가 그걸 더럽게 봤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최 과장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순영 씨는 침대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민준이 부축했습니다. 과장님 됐습니다. 이해합니다. 아닙니다. 이해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최 과장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어머님이 2년 반 동안 얼마나 힘드셨을지 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저 절차와 의심만 했습니다. 순영 씨는 최 과장의 손을 잡았습니다. 과장님 괜찮습니다. 정말입니다. 감사합니다. 최 과장은 다시 인사했습니다. 민준 군 학비는 이미 처리됐습니다. 어머님 명의로 영수증도 발급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 과장은 문을 나섰습니다. 복도에서 형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과장님, 형사님, 저도 들었습니다. 교수님께 공책을 받습니다. 형사는 병실 문을 받습니다. 저도 사과해야겠습니다. 같이 들어가시겠습니까? 아닙니다. 나중에 따로 오겠습니다. 형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의심했습니다. 출처불명의 현금이라고, 혹시 범죄에 연루됐을 거라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직업상 의심하도록 훈련받았습니다. 형사는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그게 모든 걸 정당화하진 못합니다. 최 과장이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의심에도 온도가 있어야 합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오후 순영 씨는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어머니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제가 미국 안 갈까요? 무슨 소리니? 엄마가 이렇게 아픈데. 나는 괜찮아. 순영 씨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 때문에 아픈 거 아니야. 그동안 일하느라 좀 피곤했던 거지. 하지만 민준아, 순영 씨는 아들을 똑바로 봤습니다. 엄마가 2년 반 동안 뭐 하며 버텼는지 아니? 민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너 생각하며 버텼어. 내가 미국 가서 공부하는 모습, 졸업하는 모습, 성공하는 모습. 순영 씨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게 엄마 힘이었어. 그러니까 내가 포기하면 안 돼. 엄마 힘을 빼앗는 거야. 엄마, 약속해. 미국 가서 열심히 할 거라고. 민주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네, 엄마 약속할게요. 잘 될 거야. 너 똑똑하잖아. 엄마가 준 시간 헛되이 안 할게요. 꼭 성공해서 돌아올게요. 그래, 그것만 있으면 돼. 순영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는 기다릴 수 있어. 엄마 인내심 강하잖아. 민주는 웃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제일 강하죠, 세상에서. 저녁
이재혁 교수가 병실에 들렀습니다. 어머님, 좀 어떠십니까? 괜찮습니다. 교수님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준아, 밖에서 얘기 좀 하자. 두 사람은 복도로 나갔습니다.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교수님 아니었으면. 나는 당연한 일 했을 뿐이다. 이 교수는 민준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민준아, 어머니가 너에게 준 건 돈이 아니다. 네? 시간이 되다 어머니의 2년 6개월.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시간을 기억해라. 그리고 헛되지 않게 만들어라. 네, 교수님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국 가서도 연락해라.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고. 감사합니다. 어머니 회복하시면 출국 준비해라. 시간 많지 않다. 네, 알겠습니다. 이 교수는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 끝에서 최 과장이 서 있었습니다. 아직도 계셨습니까? 네, 교수님 대학 본부에 보고서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보고서입니까? 미화원 처우 개선 건의서입니다. 최 과장은 노트북을 보여줬습니다. 이번 일로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미화원분들을 얼마나 당연하게 여겼는지. 좋은 생각입니다. 복지 확대, 휴게 공간 개선, 건강검진 의무화 등을 제안했습니다. 본부에서 받아들일까요? 받아들이게 만들겠습니다. 박순영 씨 사례를 들어서라도. 최 과장의 눈빛이 확고했습니다. 이건 제 속죄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이. 그리고 교수님, 최 과장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행정팀 직원들이 모았습니다. 성금입니다. 박순영 씨 치료비에 보태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이건 받아주십시오. 저희의 진심입니다. 이 교수는 봉투를 받았습니다. 전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 과장은 고개를 숙이고 떠났습니다. 밤 병실은 고요했습니다. 순영 씨는 잠들어 있었습니다. 민주는 창밖을 봤습니다. 저 하늘 넘어 미국이 있었습니다. 그곳으로 가게 됐습니다. 어머니가 만들어준 길로. 민주는 어머니의 손을 다시 잡았습니다. 거친 손이었습니다. 엄마 꼭 성공할게요. 약속해요. 민주는 속삭였습니다. 엄마의 2년 6개월 헛되이 하지 않을게요. 순영 씨는 자는 듯 했지만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는 들었을 겁니다. 아들의 약속을. 그리고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5천만 원의 가치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시간이 아들의 미래로 이어지는 그 기나긴 여정에 순영 씨가 병원에서 퇴원한 날은 봄이 시작되는 3월 초였습니다. 겨울 내내 쌓였던 눈이 녹아내리듯 대학 캠퍼스에도 조용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순영 씨의 이야기는 최 과장의 사과와 함께 대학 본부에 전달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행정팀 내부에서만 조용히 회자되던 이야기였지만 이재혁 교수가 교수회의에서 이 사연을 공유하면서 순식간에 캠퍼스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우리는 한 분의 어머니를 의심했습니다. 이 교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2587번의 입금 기록. 914일의 새벽. 그 모든 시간이 아들 하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시간을 검은 돈으로 의심했습니다. 회의실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총장은 즉시 대학복지위원회를 소집했습니다. 미화원, 경비원, 조리원 여러분의 근무 환경을 전면 재검토하겠습니다. 총장의 지시는 구체적이었습니다. 임금 인상, 휴게 공간 개선, 건강검진 의무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들의 자녀를 위한 장학금 제도의 신설이었습니다. 이름은 어머니의 시간 장학금으로 하겠습니다. 총장이 말했습니다.
박순영 씨가 보여준 2600여 일의 헌신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대학 커뮤니티에 공지가 올라갔습니다.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학생들은 자발적으로 기부 캠페인을 시작했고, 교수들은 연구비 일부를 기부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졸업생들도 동참했습니다. 석 달 만에 장학금 기금은 2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최 과장은 순영 씨를 찾아갔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한 순영 씨는 작은 원룸에서 요양 중이었습니다. 민준이 유학을 떠나기 전 마련해준 공간이었습니다. 순영 씨, 최 과장은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순영 씨가 문을 열었습니다. 여전히 여윈 얼굴이었지만 이전보다는 혈색이 돌아온 모습이었습니다. 과장님, 순영 씨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들어오세요. 방 안은 소박했습니다. 낡은 책상 위에는 민준이가 보낸 편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온 첫 소식이었습니다. 최 과장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순영 씨를 의심했습니다. 5천만 원을 보고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순영 씨는 천천히 최 과장을 일으켰습니다. 괜찮아요. 순영 씨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과장님도 일을 하신 거잖아요. 저도 이해합니다. 아닙니다. 최 과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선입견으로 순영 씨를 판단했습니다. 유니폼을 보고 사람의 가치를 재단했습니다. 그게 가장 부끄럽습니다. 순영 씨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과장님, 순영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부탁 하나만 해도 될까요? 말씀하세요.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복직하고 싶어요. 최 과장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직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으셨는데요. 일을 해야 마음이 편해요. 순영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민준이가 방학 때 돌아온다고 했어요. 그때까지 용돈을 더 모아두고 싶어요. 최 과장은 울컥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총장님께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주일 후 순영 씨는 기숙사 미화원으로 복직했습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대학 본부는 순영 씨를 포함한 모든 미화원의 근무 시간을 단축했습니다.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 그리고 임금은 30% 인상되었습니다. 복도에서 학생들이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순영 씨는 평생 투명인간처럼 지내왔습니다. 학생들의 시선을 피하며 조용히 일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학생들은 순영 씨를 보면 먼저 인사했습니다. 어떤 학생은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순영 씨의 이야기를 들은 학생들이었습니다. 제 엄마 생각이 났어요. 한 여학생이 말했습니다. 저도 엄마가 식당에서 일하세요. 아주머니 이야기 듣고 엄마한테 전화했어요. 순영 씨는 그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여름 방학이 되었습니다. 민준이가 돌아왔습니다. 공항에서 순영 씨는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이 교수와 최 과장도 함께였습니다. 엄마, 민준이가 달려왔습니다. 순영 씨는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오래오래 안았습니다. 잘 지냈니? 내 엄마는요? 나도 잘 지냈어. 순영 씨는 웃었습니다. 민준이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 장학금 받았어요. 장학금? 내 성적 우수 장학금이요. 등록금 전액이요. 순영 씨는 놀랐습니다. 정말? 네, 그래서 엄마가 주신 돈 제가 다 돌려드릴 수 있어요. 아니야. 순영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돈은 내가 쓰렴 내 미래를 위해서. 하지만 엄마, 민준아, 순영 씨는 아들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엄마는 내가 성공하는 게 목표가 아니야. 내가 행복한 게 목표야. 돈은 그냥 수단일 뿐이야. 민준이는 울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아들. 가을이 왔습니다. 어머니의 시간 장학금 첫 수혜자가 발표되었습니다. 10명의 학생이었습니다. 모두 어려운 환경에서도 학업을 포기하지 않은 학생들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미화원의 딸, 경비원의 아들도 있었습니다.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순영 씨가 직접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순영 씨는 한 명 한 명에게 장학 증서를 건넸습니다. 한 여학생이 순영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엄마도 청소 일 하세요. 아주머니 이야기 듣고 엄마가 많이 우셨어요. 순영 씨는 그 손을 꼭 잡았습니다. 힘내세요. 여러분이 희망입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머니의 시간 장학금은 매년 더 많은 학생을 지원했습니다. 5년 후에는 100명이 넘는 학생이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최 과장은 행정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늘 순영 씨의 이야기를 신입 직원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섣불리 판단해선 안 됩니다. 겉모습 뒤에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는지 모르니까요. 이재혁 교수는 정년 퇴임 후에도 어머니의 시간 장학금 운영위원으로 남았습니다. 이게 제 인생 최고의 보람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민준이는 3년 후 석사를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그는 대학원에서 사회복지를 전공했습니다. 엄마, 저 사회복지사가 될 거예요. 그래? 내 엄마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순영 씨는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잘 생각했어. 민준이는 이 대학의 사회복지센터에 취직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시간 장학금 운영에도 참여했습니다. 이 장학금은 제 엄마가 만든 거나 마찬가지예요. 민준이는 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엄마의 2600여일이 여러분의 미래를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순영 씨의 작은 원룸은 이제 새 아파트가 되었습니다. 민준이가 마련해준 집이었습니다. 거실에는 액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대학에서 받은 감사패였습니다. 순영 씨는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캠퍼스가 보였습니다. 불 켜진 건물들, 오가는 학생들. 2674일. 순영 씨는 중얼거렸습니다. 나쁘지 않았어. 그 순간 문이 열렸습니다. 민준이가 케이크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엄마 퇴임 축하해요. 어머, 이걸 언제? 엄마를 위해서요. 오늘은 엄마의 날이에요. 순영 씨는 웃었습니다. 케이크 위에는 초가 하나 켜져 있었습니다. 소원 빌어요, 엄마. 순영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말했습니다. 우리 민준이가 행복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장학금을 받는 모든 아이들도요. 촛불을 끄자 민준이가 박수쳤습니다. 무슨 소원 비셨어요? 비밀이야. 순영 씨는 웃었습니다. 말하면 안 이루어진대. 그날 밤 순영 씨는 오래된 장부를 꺼냈습니다. 마지막 장을 넘겼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2674일, 총 5천만 원. 민준아, 엄마가 널 미국으로 보낸다. 사랑해. 순영 씨는 펜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새로운 문장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15년 후 나는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어머니가 되었다. 돈이 아니라 사랑으로. 순영 씨는 장부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캠퍼스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어딘가에서 학생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의 시간 장학금을 받은 아이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순영 씨는 알았습니다. 자신의 2674일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그 시간들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보이지 않지만 가장 값진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의 시간이었다는 것을. 이야기 재미있게 보셨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